제 어머니는 거울을 거의 보지 않으셨습니다. 양쪽 볼에 퍼진 짙은 기미 때문이었죠. 그 기미는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신감마저 갉아먹는 아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화장으로 그걸 가리려 애썼고 급기야는 외출까지 꺼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은 늘 안쓰러움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피부과 전문의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어머니의 그 아픈 그림자를 지워드리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가 중년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어머니와 똑같은 짙은 기미가 제 얼굴에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 의사인 저조차도 최신 레이저 치료나 고가의 미백 화장품으로도 이 기미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나도 결국 엄마처럼 되는 건가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은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조합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소주 한 숟갈, 꿀 한 방울. 이 간단한 조합이 저의 피부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피부 때문에 외출을 망설이거나 자신감을 잃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만의 기미 관리 팁이나 어려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 채택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조합의 비밀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가 된 피부과 전문의 한성도입니다. 30년 넘게 대학병원 피부과 과장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바로 기미 환자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단순히 외모적인 문제를 넘어 삶의 활력과 자신감마저 앗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 속에는 제 어머니도 계셨고 불과 몇십 년 전에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45살이 되던 어느 날 거울 속 제 얼굴에 검붉은 기미가 양쪽 볼에 마치 그림자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수많은 기미 환자들을 치료해왔던 저였기에 누구보다도 기미가 얼마나 고치기 힘든 문제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신 레이저 시술을 받아보고 시중에 나와 있는 값비싼 미백 화장품이란 화장품은 다 써봤지만 기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았죠. 이대로 영원히 기미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절망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먼저 보내고 나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찰나 문득 오래전 어머니가 쓰시던 민간요법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주와 꿀을 섞어 얼굴에 바르시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저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단순한 방식을 따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꾸준히 소주와 꿀을 섞어 얼굴에 바르기를 3주.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변화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짙고 선명했던 기미의 경계선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점차 색깔도 옅어지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놀라는 동료 의사들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이 경험은 제 진료 철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싸고 복잡한 치료만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작은 것에서도 놀라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깨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소주와 꿀 조합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합니다.
소주는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피부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피부 표면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피부 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하여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돕습니다. 또한 소주가 열리는 피부 통로를 통해 유효 성분이 진피층까지 도달하기 쉽게 만들어 이후 사용하는 꿀의 유효 성분이 더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꿀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약용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천연 치료제입니다. 꿀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꿀은 뛰어난 항균 및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피부 트러블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꿀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 보습력을 높여주어 피부 장벽 강화와 탄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소주와 꿀의 조합은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여성 박순자님은 볼 전체에 퍼진 짙은 주근깨와 기미로 인해 심한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거울을 보기도 싫어하셨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셨죠. 우연히 이 조합을 사용하기 시작한 뒤 3주 만에 눈에 띄게 기미가 옅어졌다는 소식을 눈물로 전해주셨을 때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소주와 꿀을 정확한 비율로 섞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이라면 처음에는 주 2회 정도만 사용해보고 피부 반응을 살펴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피부에는 주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깨끗한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피부에 도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주는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술 냄새가 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뒤에는 꼭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눈가와 입가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여 자극에 취약하므로 절대 바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민감성 피부의 경우 팔 안쪽 등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본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기미가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알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미는 단순히 피부 표면에 나타나는 색소 침착이 아닙니다.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멜라닌 색소를 과도하게 생성하고 축적시키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멜라닌 세포의 과활성화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촉발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멜라닌 세포 역시 조절 능력이 약해져 기미가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호르몬 변화입니다. 임신, 폐경, 피임약 복용 등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화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여 기미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은 기미 생성에 가장 강력한 외부 요인입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 생성을 늘리는데 이 과정에서 멜라닌이 과도하게 침착되어 기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역시 기미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 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멜라닌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는 멜라닌 생합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로 이 효소의 활성이 높아지면 멜라닌 생성이 더욱 촉진됩니다. 62세 주부 김순애님은 평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지 않고 텃밭 가꾸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 전체에 기미가 급격하게 짙어져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자외선 노출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습관과 함께 소주와 꿀 조합을 병행하시면서 피부톤이 확연히 개선되어 주변에서 피부과 다녀오셨냐는 말을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그리고 꼼꼼하게 발라야 합니다.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도 자외선은 존재하므로 외출 30분 전에는 반드시 바르고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SPF 3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외선 차단 없이 이 방법만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미는 자외선에 의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무리 좋은 민간요법이나 화장품을 사용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이 병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자극받은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청국장 냄새 때문에 피하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조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은 바로 황금 비율에 있습니다. 이 민간요법의 핵심은 바로 정확한 비율에 있습니다. 소주 15ml에 꿀 한 방울이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지켜야 소주의 효과와 꿀의 효과가 서로 시너지를 내어 피부에 가장 이로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기를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속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소주나 꿀의 특정 성분과 반응하여 유해 물질을 생성하거나 성분 변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섞을 때도 나무 젓가락이나 유리 막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금속 스푼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유리병이나 유리 계량컵을 준비하여 정확한 용량을 측정하고 깨끗하게 소독하여 사용하는 것이 위생에도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 황금 비율을 지켜 이 용액을 만들었던 69세 박경희 님은 몇 달 후 진료실에서 환한 미소로 아들 장가갈 때 화장 안 하고 나갔다며 자랑하셨습니다. 평생을 기미 때문에 화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분이셨는데 그만큼 효과를 보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들어진 용액은 공기와 접촉하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후 남은 용액은 30분 이내에 모두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만들지 말고 한 번 사용할 분량만 그때그때 신선하게 만들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유효 성분의 손실 없이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냉장 보관 시 성분이 응고되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곳에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실온에서 바로 만들어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들 때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래된 소주나 꿀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하나만 바꿔본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이 조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주와 꿀 혼합 용액의 올바른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안 후 피부를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그 다음 부드러운 화장솜에 용액을 충분히 적셔 얼굴 전체에 골고루 도포합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가볍게 두드리듯이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 10분 정도 피부에 흡수되도록 기다린 후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꼼꼼히 헹궈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보습을 위해 평소 사용하는 보습제를 꼭 발라주어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83세 김모 할머니는 처음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이걸 얼굴에 바르라고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딸 결혼식 전에 기미를 조금이라도 옅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한 달간 꾸준히 사용하셨고 결국 나도 화장 안 해도 되겠다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결혼식 날 환한 얼굴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하루 한 번, 주 2, 3회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매일 사용하기보다는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솜은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하여 피부의 마찰로 인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순면 화장솜이나 부드러운 해면, 스펀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가, 입가, 그리고 상처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이 부위의 피부는 매우 얇고 예민하여 자극에 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후에는 반드시 햇빛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소주의 알코올 성분은 피부를 일시적으로 민감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밤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다음 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피부가 손상되거나 기미가 더 짙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기미 개선을 넘어 피부 전반의 건강을 위한 추가적인 재료들을 소개합니다. 소주와 꿀 조합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특정 식재료를 추가하면 더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몬즙 레몬에는 비타민 C와 시트르산이 풍부하여 각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묵은 각질을 제거하여 피부톤을 맑게 하고 멜라닌 색소 배출을 돕습니다. 토마토즙 토마토에 함유된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감자즙 감자는 비타민 C가 풍부하며 알칼리성 성분으로 피부에 자극이 적으면서 미백 효과를 냅니다. 진정 작용이 뛰어나 민감성 피부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이즙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 이상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제공합니다. 자외선에 그을린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열감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70대 여성 이은주님은 평소 피부가 칙칙하고 건조한 편이었습니다. 소주와 꿀 조합에 토마토즙을 섞어 사용한 지 한 달 만에 피부가 훨씬 맑아지고 생기 있어졌다고 말씀하시며 얼굴에 형광등 켜진 것 같다는 칭찬을 들었다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소주와 꿀 조합에 추가할 재료는 그때그때 갈아 바로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 갈아두거나 보관하면 신선도가 떨어져 유효 성분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즙을 추가하고 싶다면 사용 직전에 레몬 반 조각을 짜서 소주와 꿀용액에 섞는 식입니다. 이는 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레몬은 산도가 강하므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레몬즙 추가를 피하거나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피부 반응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따끔거리는 느낌이나 붉어짐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미온수로 헹궈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천연 재료를 사용할 때는 항상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따라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귀에서 소리가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이 탓이라고. 기미는 단순히 피부 바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에 바르는 것 외에도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근본적인 개선과 재발 방지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양산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도 자외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충분한 수면은 피부 세포 재생과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피부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채소와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녹색 잎채소, 베리류, 감귤류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기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방울토마토 한 줌과 녹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76세 여성 최정자님은 몇 달 뒤 진료실에서 피부가 안쪽에서부터 차오르는 느낌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기미가 옅어진 것은 물론 피부 탄력과 안색까지 좋아져 훨씬 생기 있는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녀는 이 습관이 제2의 인생을 선물해줬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팁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아침 기상 직후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매일 식탁에 채소 반찬 2종류 이상을 올리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섭섭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샐러드, 나물, 볶음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일부 음식은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부의 피지 분비를 늘리고 모공을 막아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 역시 피부 건조를 유발하고 숙면을 방해하여 기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완전히 끊기보다는 적절히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미, 잡티, 주근깨, 피부에 남은 세월의 흔적을 막을 수는 없어도 돌아보며 가볍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머니 유품 속 유리병 하나를 꺼내보며 이 조합을 기억합니다. 이 작은 병이 제 어머니와 저에게 준 희망처럼 여러분의 피부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반응합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주와 꿀의 조합, 기미 생성 원리, 황금 비율과 사용법, 그리고 확장 재료와 생활습관 조언까지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방법은 비싸고 복잡한 시술이나 화장품에 지쳐 있던 분들께 특히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집에서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 뜨는 해가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듯 작은 노력들이 모여 피부에 빛을 선물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바깥만 치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속부터 건강해야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주와 꿀 조합은 단순한 피부 관리를 넘어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한숨 쉬던 시간이 이제는 자신감을 되찾는 즐거운 습관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장 주방으로 가서 소주 한 숟갈과 꿀 한 방울을 꺼내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발걸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저녁 부엌에서 소주 한 숟갈을 꺼내어 꿀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거울 속 당신의 피부도 그리고 그로 인해 달라질 기분도 3주 뒤에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피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미의 나쁜 식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매일 먹고 있던 기미를 더욱 짙게 만드는 음식들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